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이시고요. 그분들이 제가 충칭에 갔었을 때 저 계단에서 대한민국의 수복을 광복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사진 찍은 이런 거 보면서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한번 이런 거를 했는데, 우리 그때 오셨던 우리 유공자분들의 뜻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네. 조국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그것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조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26년 동안 임시정부의 설립을 꿋꿋하게 지탱했던 정정화 의사가 남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조국을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선조들이 의로운 항거로 지켜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준 당당한 자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빛이 납니다. 선조들의 숭고한 어를 이어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곳은 청와대 세종실입니다. 각 부처의 국무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안창호 선생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모두 국민의 노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나랏일을 의논하는 곳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초청한 이 자리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충칭 임시정부 앞에 함께한 임정 요인들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이라는 간절한 꿈을 품고 고난 속으로 나아간 한 분 한 분 형형한 눈빛이 우리 후손들을 깨우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저 계단에 섰던 순간의 감동이 새롭습니다.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땅을 전전하면서도 국권 회복과 자주 독립을 위해 싸웠던 애국 지사들의 비장한 투지를 느꼈던 자리입니다. 나는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투쟁하였다. 2천만 동포여 분투하여 쉬지 마라.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인 동양척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한 나석주 의사의 외침을 기억합니다. 그토록 엄혹한 시절에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을 이어간 사람들의 강철 같은 의지를 떠올려 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자식의 죽음마저 의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사형 선고를 받은 옥중에 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보다 조국의 독립을 얻는 쪽을 택했던 이들과 위험 속으로 가족의 등을 떠밀어야 했던 이들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결연하게 일어서고 거침없이 나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수많은 희생을 생각합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마다 이름표들이 놓여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나석주 후손 박강덕 군, 어제와 오늘을 잇는 두 개의 이름이 어떤 시보다 어떤 웅변보다 가슴을 울립니다.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3.1운동 100주년의 다짐을 여러분과 함께 이름표에서 읽습니다.
눈길 걸을 때 흐트러지게 걷지 말라. 내가 걷는 발자국이 뒤에 오는 이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서산대사의 시를 좌우명으로 삼았던 김구 선생님의 발자국을 생각합니다.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열망하며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곧게 나아갔던 발자취를 이어 이제 여러분들이 빛나는 미래를 이끌 차례입니다. 지난 100년 밑거름 삼아 나아가는 새로운 100년의 시작 앞에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새 역사를 꿈꿔봅니다. 우리 청년은 태산같이 큰 일을 준비합시다. 낙심 말고 겁내지 말고 쉬지 말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나아갑시다. 안창호 선생의 말을 다시금 떠올리며 오늘 함께한 독립후손과 후손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충성! 저는 광복군으로 복무하면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할아버지 신송식 지사님과 광복군 창설 이후 여군으로 입대하여 독립을 위해 싸우신 할머니 오희영 지사님의 손녀입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할 길을 찾다가 광복군이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길을 쫓아 대한민국 군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여 학생군사교육단에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군사학 등 군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배우고 지난 11월부터 22일 금요일까지 2주 동안 충북 괴산에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동계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학교에서는 훌륭한 훈육관과 교관들로부터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격과 야간 행군 등 힘든 훈련을 받으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일본군에 쫓기면서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이 어떻게 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변변한 무기도 없이 전투를 하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산다고 쉽게들 말은 합니다. 하지만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해보니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조국을 위해 한몸 내던지셨던 독립유공자의 후손님의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도 모두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내년이면 초급 지휘관이 되어 군인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하며 광복군 사령부 참령참모로 여성 광복군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싸우셨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후손이 되고자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분에 넘치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복군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이영길 애국지사님의 손자 이규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님의 장학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었습니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등록금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심히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받은 혜택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저의 모토는 역량과 인성입니다. 먼저 학업에 열심히 임하고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여 한국 화공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연구 역량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런 역량이 올바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항상 제 자신을 살피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성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00여 편의 다양한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각종 UCC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특기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관심을 가집시다라는 내용의 주제로 영상을 공모전에 출품해서 그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을 기부하는 재능 기부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공모전의 상금은 미혼 한부모 가정 아기의 돌잔치를 위해 기부하였으며 라이나 전성기재단 공모전에서는 의료 소외계층 분들을 위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공모전에서는 고용에서 차별받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한국가스 공모전에서는 추운 겨울이 더욱 힘들게 느껴지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 분들을 위해 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어려운 이웃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와 선조들께서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셨듯 저도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선조들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셨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되찾아야 할 영토 주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후원하고 시민단체인 독도수호국제연대가 주최하는 대학생 독도 아카데미의 총괄 팀장으로서 세 차례 독도를 방문하였습니다. 독도 주권 교육 및 피켓 시위를 하며 우리나라 영토의 정당성을 주장하였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대학생 독도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2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독도 아카데미 제41기 대학생 입학식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으며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및 대학생 41기 독도 탐방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소감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저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 제가 이룬 성취들을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이 너무 잘하셔서 매우 떨리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여사님의 초청을 받아 청와대에 오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한 이 자리가 대통령님과 정부 부처 장관님들이 국무회의를 하는 장소라는 것에 몸가짐을 더욱 단정히 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외부 행사를 위해서 한 번도 개방한 적이 없던 이곳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특별히 쓰인다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국정과제를 언급하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가 그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가슴 뜨거운 진심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선조들께서 한 목숨 기꺼이 바치셨던 그 충정이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칠 수 있음에 또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선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 반 학생들은 요리나 페이스 페인팅, 아이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기부 바자회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린 친구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대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바자회의 수익금을 어디에 쓸지 회의를 하는데 바로 위안부 할머님들께 기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수익금으로 위안부 할머니 기부단체에서 의식팔찌를 맞추고 뿌듯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기특하고 한편 어른인 저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친 삶을 이유로 주변의 아픔을 잊고 살아갈 때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바르게 자라주었구나 하고 말이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바로 볼 줄 알고 주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서 선조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